사인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얘기를 해봤었죠. 중학교 때 우리가 처음 배웠던 삼각함수는 음, 직각삼각형에서 왼쪽 아래를 세타라고 놨을 때 어, 빗변 높이 밑변에서 이렇게 S자를 그리는 방향, 즉 빗변분의 높이는 S자를 그렸으니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C자를 그리는 모양, 빗변분의 밑변을 C자가 그려지니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T자를 이탈리체로 그리는 모양, 네, 그거를 탄젠트 세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와서 지금 호도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이제 배우고 나니까 뭐 T초선이 뭐고 동경과 뭐 이루는 각을 뭐 세타라고 하더니 사인 세타를 이제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이 끝점의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P의 좌표가 x, y고 그 거기까지 원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이제 y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x 좌표의 부반대인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하고 이제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r분의 y가 바로 사인이고요. 코사인 y가 바로 r분의 이제 x의 좌표인데 여기서는 이제 x가 음수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xy의 부호의 가능성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부호의 가능성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배웠던 그 방식의 사고를 좀그 계승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바로 부호 따로 그 다음에 삼각비 따로 생각하는 계열 분석법을 생각을 하기로 한 거죠. 우리 사분면에 따라서 각 사분면은 xy 좌표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x를 쓰는 녀석은 이 사분면에서 마이너스를 갖게 되겠죠. 코사인과 탄젠트 말이에요. 얘는 xy 좌표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쓴 녀석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이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 xy를 둘 다 쓰니까 마마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 영역이에요. 여기 사인이에요. 여기서는 그 y 좌표만 쓰는 녀석이 바로 마이너스를 갖게 되겠죠. 사인하고 탄젠트. 얘는 양수겠고 코사인은 0이고. 네. 정리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정의를 활용해서 부호 따로 그 다음에 같은 계열에서의 절대값 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고등 과정에서의 삼각비도 계산하기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조금 약간 심화된 내용으로서 편의상 사인을 그냥 S로만 쓸게요. 코사인을 C로만 쓸게요. S 플러스 C와 잠깐만요. 이거 뭐 했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요건 안 했구나. 자, 방금 말한 것처럼 탄젠트 세타는 정의가 x분의 y였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어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얘네 사이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번분수를 진행하게 되면 r분의 x, r분의 y니까 똑같아지네 하는 이러한 목세 공식을 알게 돼요. 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정의를 갖고서 식을 조합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겁니다. 쟤네 역시 정의를 갖고 제곱합을 하게 되면 r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봤던 그 좌표계를 떠올려 보면 x제곱하고 y제곱이 여기 있는 r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라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값을 1이라는 제곱 공식도 알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공식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방금 배웠던 몫의 공식과 제곱 공식을 이용한 약간 심화되는 내용으로서 한 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S 플러스 C랑 S 마이너스 C랑 SC 둘이 곱한 거. 이 세 놈이 세 친구입니다. 자, 내가 세 친구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은 얘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알면 이거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죠. 바로 제곱 공식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보여드리죠. S 플러스 C를 내가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각각 제곱하면서 제곱 공식에 의해서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SC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내가 S 플러스 C를 만약에 안다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SC를 알아낼 수가 있죠. 자, S 플러스 C하고 S 마이너스 C의 관계는 여기서 마이너스 4SC를 하게 되면 S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방금 봤던 식에서 S 플러스 C를 알게 되면 SC를 알게 됐었죠? 얘네 둘을 알게 되면 S 마이너스 C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타의 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유연석의 부호도 생각해서 어,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의 의미는 네, 그래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제곱 공식 이 녀석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코사인 제곱을 한쪽에 남겨두시면은 1-S 제곱이 C 제곱이다. S 제곱을 한쪽에 두시면은 1-C의 제곱이 S 제곱이다. 이렇게 S를 C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C를 S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9번에 보시면은 9번에서 일단 해설은 이렇게 방금 알려준 것처럼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타가 4, 3면이 각이니까 코사인의 영역이죠. 코사인만 오로지 플러스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이제 25분의 9니까 25분의 여기 16이 나오게 되죠. S는 5분의 그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죠. 왜냐면 음수여야 되니까.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몫의 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위의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푼 거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상의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코사인이 5분의 3이 나오는 어떤 가상의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밑변과 밑변의 비율이 5대 3일 겁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4라는 것도 금방 찾아낼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 10번을 봐보죠. 자, 주입식 교육을 가겠습니다. S 플러스 C의 값이 주어진 순간 아, 나 SC 알아. S 마이너스 C 알아.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겠죠. 그다음 저 전개식을 풀어보시면 1 더하기 2SC일 겁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 SC는 세 친구입니다. 그 셋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알아도 셋 다 알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이번에는 곱이 주어져 있네요. 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C 마이너스 S를 제곱한 정규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SC죠. 근데 얘가 4분의 1이죠? 얘가 4분의 5가 됩니다. 자, 근데 2, 3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니까 마이너스죠. 자,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중에서 얘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보기 10번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탄젠트와 관련된 이제 식을 보여드리면 자, 이것도 역수가 있는 형태니까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요런 형태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 볼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그 목세 공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곱하면은 탄젠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고요. 2가 나오고 얘가 16분의 8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요거는 이렇게 제곱하면 좀 더 힘들어지고 하겠네. 아까 목세 공식에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그거의 역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겠죠. 자, 이걸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합 그래서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셨나요? 아, 그러니까 그 탄젠트와 그 역수의 역수는 사실 뭘 알려준 거다? 그 요거는 사실 SC분의 1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SC분의 1이다. 얘가 SC분의 1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나? 네. 여기서는 뭐 K라고 두고서 막 어떤 K와 관련된 식을 이거는 막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를 암기하는 좀 실효가 좀 없습니다. 네. 여기 기억해 주세요. SC분의 1이다. 그래서 저 새 친구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SC가 몇이라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소리죠. 다음부터는 우리 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아, SC가 그 녀석이, 이 녀석의 역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다. 다시 새 친구로 돌아갈 수 있죠. 자, 그러면 S 플러스 C 구하라. 우리는 알아요. 그 새 친구 논리 때문에. 자, 요거를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자, 저걸 제곱하면 S 플러스 C의 제곱은 1 더하기 2SC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입니다. 따라서 9분의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보세요. 그, 자, 현재까지 결과는 S 플러스 C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탄젠트와 그 역수를 더해서 음수가 나왔어요. 그럼 탄젠트가 일단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은 아닐 거 아니야. 양수일까 음수일까? 탄젠트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도 역수에도 양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자, 보세요.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이 어디가 있죠? 5는 안 되고 4, 3, 9. 여기 아니면 여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S 플러스 C가 여기서는 다 SC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있겠죠? 둘 다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어진 값을 가지고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주어진 답 중에서 답이 안 되는 애가 걸러지기도 하고 답이 되는 애가 확정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걸러지는 게 지금 이제 없는 게 결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인 코사인의 결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음, 네, 그렇습니다. SC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최적화를 한 게 이게 뭐다? SC분의 1이다. 그럼 SC가 마이너스 9분의 4다? 아, S하고 C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SC의 부호가 다르다는 사실은 2, 3면 또는 3, 4분면이다. 그러니까 그 S 플러스 C가 그 절대값이 큰 녀석에 따라서 누굴지 모르는 거죠. 누굴지 모르는 거죠. 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가리킨 위치하는 동경은 코사인의 영역이죠. 이 녀석은 3분의 파이 계열이죠. 3분의 파이 계열이니까 그 절대값이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일 것입니다. 근데 코사인만 플러스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계열 분석법으로. 그 다음에 t의 좌표를 알려줬네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죠. 얼스타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그쵸? 여기가 길이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네,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5분의 4, 5분의 3, 4분의 3 쓰고 탄젠트만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62번 가보시죠. 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우리 탄젠트 세타라는 삼각비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아보세요. 두 점의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x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이 기울기 공식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세타가 이렇게 둔각이 되어도 둔각이 되게 되면 그 기울기 공식에서 이 x의 변화량이 부호가 이제 음수로 바뀌게 되는데 탄젠트를 구할 때도 x좌표의 부호가 음수인 게 같이 반영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게 항상 성립이 됩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를 씌우면은 100% 무조건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탄젠트 세타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지금 네 보시죠. 세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2고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인데 지금 탄젠트가 음수이기 때문에 방해방해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발문이 이런 표현이 좀 추가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중에 작은 각. 왜냐면은 이것도 X축의 방향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그림으로 명시를 했죠. 다시 말해서 세타는 2, 4분면의 각입니다. 사인이죠, 사인. 사인의 영역. 그래서 사인은 플러스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사인 더하고 코사인.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유료화하시면은 5분의 마이너스 6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좀 봐볼게요. 요 아래 문제. 자, 탄젠트 세타가 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3입니다. 네. 자, 저 값을 구하라. 사인, 사인, 사. 자, 그러면 다시 또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보면 1분의 루트 3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인하고 코사인의 절대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부호 결정해 볼게요. 2, 3분면의 각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1입니다. 되셨을까요? 네네네. 보시면 되겠고. 자, 유형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번.
부호 따로 여기 저것 따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래요. 3분의 4가 나오는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삼각형이겠죠. 자, 세타는 그냥 편의상 예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3, 4분면의 각이니까 얼싸탄, 탄젠트만 양수인 그런 영역일 것입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을 구하라. 자, 사인은 5분의 4고요. 코사인은 5분의 3이고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네가 답이 될 것입니다. 2번. 자, 3, 3면의 각이니까 역시 또 탄젠트만 양수겠죠? 자, 13, 12, 여기 몇일까요? 5.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골삼각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탄젠트는 12분의 5인데 플러스 13분의 5 마이너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단골 삼각비를 많이 아셔야 이런 삼각비를 피타고라스 계산을 안 하게 될 텐데 뭐 3, 4, 5나 1대 루트 3대 2 말고 여러 가지 자, 어떤 게 있었죠? 7대 24대 25 이런 삼각비 있는 거 아시나요? 행운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여기 기억하시고요. 자, 8대 15대 17 여기 맞나? 64 맞죠?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광복절에도 일주일은 7일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네, 일단 좀 낯선 거는 이 정도가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아래 발전 문제 볼게요. 365번입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 유닛서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저런 값을 띄게 된다. 알파가 저기고. 네. 3분 5a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저런 문제입니다. 반지름 1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1이겠죠. 그러니까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저기 사인 알파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 그죠? 사인 알파가 어떻게 되죠? 사인 알파는 1분의 x죠. 1분의 x. 근데 그게 뭐랑 같나요? 사인 알파가?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 아시겠나요? 코사인 세타가 1분의 x죠. 사인 알파가 1분의 x입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1입니다. 자, 여기 16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곱 공식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요. 요것과 그 몫의 공식, 코사인으로 나눈 거의 심화인데요. 양변을 코사인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아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라고 했어요? 탄젠트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심화 미적분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건 아닙니다. 1 플러스 이거 암기해 두세요. 반드시. 자, 이 제곱 공식에서 나오는 건데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역수예요. 네. 자, 그래서 다 적으시면 앞에 봐주세요. 네, 이걸 보시면은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게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C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1, 4분면이니까 코사인이 4분의 1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우리 열차 타는 거 중3 때 나랑 같이 안 배웠기 때문에 답이 4분의 1인데 열차 타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기하에서 나오니까.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에요.
자, 내가 1 번을 알고 싶어요? 2 번을 알고 싶어요? 1 번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3 에다가 어떤 삼각비를 곱해야 되죠? 결론 답을 말씀드릴게요. 3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스무스하게 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x, y,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정의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 r 사인 세타는 y가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우리 이 녀석을 열차에 비유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R에서 사인 세타의 정의에 걸맞는 S자를 그리는 방향으로 가면 도착지가 Y다. R에서 사인 세타 열차를 탔더니 Y에 도착했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S를 우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양변을 사인 세타로 나눠주시면 자, Y에서 정규 사인 세타 열차를 거꾸로 타면 아래 도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해서도 한번 요거를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죠. 양면에 r을 곱해주시면은 r 코사인 세타는 x가 나오게 되죠. 보세요. r에서 코사인 세타의 정의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되면 x에 도착한다. 이 느낌을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물어볼게요. 2번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3에서 무슨 열차를 타야 되죠? 네, 사인 세타 열차를 탄다. 그러니까 이건 열차를 거꾸로 탄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열차를 바로 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곱해 주시면 됩니다. 저게 열차 타는 게 바로바로 되셔야 돼요. 삼각함수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림에서 상식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이 두 가지 유형.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어, 자, 이거 전개를 하면은 제곱제곱 하면서 1 나오죠? 얘도 1 나오죠? 플러스 ESC랑 마이너스 ESC가 소거가 되니까 2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딱 직접 안 해도.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이거 합차 공식으로 S의 제곱 더하기 C 제곱, S 제곱 빼기 C 제곱이죠. 얘가 1이니까 무시해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S제곱이 1-C 제곱이라 했으니까 1-2C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해 되시겠죠? 아, 다시 나왔네요. 뭐라고요? 오케이. C제곱분의 1. 자, 그래서 C제곱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S제곱 뭐더라? 네, C제곱 곱하면 1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4번만 보면 되죠. 한 번 빼고 한 번 더한 거니까 1-S 제곱분의 1입니다. 1-C 제곱분의 1입니다. 여기서. 네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요거 뭐 전개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통분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식을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러면 가치가 있으니까. S제곱도, C제곱이 1이었잖아요.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1 플러스 T제곱이 C제곱분의 1이 나왔던 것처럼, S제곱으로 나눠보면,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S제곱분의 1이거든요. 이 두 개 같이 알아두세요. 아까 좀 같이 얘기했어야 됐는데. 네. 되셨죠? 그러면 보세요. 1-S제곱은 T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저 왼쪽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인 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1-C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T제곱이죠. 그래서 1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십니다. 요거는 must know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이에요. 심한 미적분에서는 제대로 공표돼서 나옵니다. 네, 교육과정을 또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68번 보시죠. 음. 자, 이런 계산을 하여라. 식이 결코 단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의 제곱 공식, 그다음에 코사인 사인의 목의 공식,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한 제곱 공식의 변형, 목의 변형,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변형식들을 배웠어요.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는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쵸? 얘가 S-C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S-C 뭐 하나 약분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하신 다음에 고치는 것도 보이고요. 그 길이 꼭 한 가지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SC를 일단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당장 보이는 건 요겁니다. S-C 제곱이 1-2SC죠? 어. 자, 그래서 이게 S-C의 제곱이니까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자, 얘는 S-C의 제곱이고 S-C, S 플러스 C니까 이거 하나 약분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 플러스 C분의 S, 1 마이너스 C분의 S 이렇게 두면은 위아래 C를 곱해주시면은 C 플러스 S, C 마이너스 S. 자, 어떤가요? 분모가 좀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S 마이너스 C로 이렇게 합쳐주시면은 여기 S 플러스 C고요. 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시면은 S 플러스 C니까 얼라라? 네, 0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4번을 보시고요. 아까 나왔던 그 새 친구 유형이죠.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 SC 셋 중에 하나라도 알면 가는 건 무조건 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SC분의 1이다. 네. 그러니까 저 탄젠트까지 이제 껴서.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쓴 범위 안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S 플러스 C가 4분의 1입니다. 양변 제곱해 볼게요. 1 플러스 2SC가 16분의 1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6분의 15 마이너스 32분의 15가 SC예요. 이렇게. SC 나왔고요. 그 역수고요. 그 다음에 S-C는 C의 제곱은 1 S 플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1 마이너스 2SC니까 마이너스 2SC가 16분의 15죠. 그래서 16분의 31. 그래서 따라서 S-C가 4분의 루트 3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S-C가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플러스만 되거나 마이너스만 되거나 그런 판단이 필요하진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32분의 15 그다음에 역수 오케이 땡큐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네. 자, 일단 371번까지 가볼게요. 네, SC가 2분의 1입니다. S 플러스 C의 제곱을 계산해 볼까요? 1 플러스 2SC죠. 얘가
얘가 2 입니다. 따라서 S 플러스 C가 1/4분면이니까 요거는 쉬워요. 1/4분면을 알려줬으니까. 네, 루트 2 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3승 더하기 3승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위에가 좋나요? 아래가 좋나요? 그 이게 통상적으로는 위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인 코사인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얘가 1로 바로 나오니까 좀 편한 건데, 얘는 합과 곱 두 개만 필요해요, 도구가. 얘는 합, 곱, 제곱합이 필요해서 도구가 3개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얘를 사용하는 게 더 나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1로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보다 오히려 얘가 조금 더 편해지는, 네, 그런 일이 생기네요. RNC를 써보겠습니다. 얘가 루트 2고요. SC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되죠. 얘는 막 3승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겠죠? 원래는 이런 거 얘가 더 편했었습니다. 도구 2개 필요하니까. 얘는 제곱합도 구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똑같이 SC가 적으니까 S-C를 알고 싶습니다. 1-2SC. 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게 2가 나오죠. S-C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사인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별 플러스가 되죠.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식을 S-C S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SC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자, 루트 2 곱하기 SC가 마이너스 2분의 1, 저거 2분의 1이죠? 똑같이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얘가 더 편하네요. 다음 문제. 그다음에 자, 그래서 사실 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5번과 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줍니다. 그래서 5번이 재밌는데 5번을 대표 한 개 정도만 좀 박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포인트가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 SC가 세 친구 이거였죠? 보세요. 그거에 최적화된 게 바로 콜라보 최적화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요. 그 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자, 마이너스 3분의 2는 S 플러스 C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A가 SC죠. 우리 입장에서 눈에 보이죠? 네. 요거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9분의 4가 1 플러스 2SC죠. 그럼 마이너스 9분의 5니까 SC는 마이너스 18분의 5.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 알고 고 마니까 저 아래 거 해볼게요. S 플러스 C에다가 1 마이너스 2S, 아니, 2 안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 SC. SC가, S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18분의 2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23, 이렇게 두 번째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74번까지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 근이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그거의 역수로 조금 애매하게 생긴 녀석인데,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2a죠. S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a입니다. 두 근의 곱이 1인데 그게 SC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조건으로 주어진 상태예요.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을 통분해 주시면은 SC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가 1이니까 S 플러스 C가 2a구나. 그럼 RSC를 제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곱해 주시면은 4a 제곱은 1 플러스 2SC여서 2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A제곱 구하는 거죠. A제곱은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페이지까지 풀어보시죠. 자, 367번인데요.
이상이고, 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서 분석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요거에 1-c를 위아래로 곱해주면은, 자, 왼쪽 식은 그대로 1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식이 s제곱이 나옵니다. 여기 s가 나오고 여기 1-c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이거 하나 약분이 되죠? 자, 사인 스타가 0이 아니니까 분모로 쓰인 걸로 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은 s분의 2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따라서 s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3, 4분면이 각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일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가상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네,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플러스죠. 그 탄젠트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요게 답이 되겠죠. 이거 유리화해서 써주시면 6분의 루트 2 루트 3 빼기 3 이렇게. 음. 367번에 1번 계산과정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한번 오류를 검토를 해볼게요. 어. B하고 그 B하고 C를 다 A의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B 대신에 3제곱근 A 이렇게 써주시고 C 대신에 역시 또 3제곱근 B A 이렇게 써주시면은 1이 나와버리네? 네, 여기가 4죠. 1, 3분의 2. 그럼 이거 나눠주시면은 6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C가 A의 6, 여기 6. 이렇게 되죠. 음.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제곱근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데. 이건 거듭제곱이니까 일종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유리수로 고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A의 3분의 1승 빼기 6분의 1승이니까 6분의 K가 A다. K가 6이 나온다. 근호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 네. n이 3 이상의 제곱근호. 유리수로 고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음, 그래서 답은 이렇게 6이 나오죠. 29의 1번 6이 나오고 네, 얘는 기본적으로는 그 지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수곱축이 적용이 되죠. K등이라면은 K를 여기 안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고 네네. 일단 이 정도. 2번 됐나요? 네, 2번도 같이 해볼게요. 다시 K에 대해서 A, B가 100 이하의 자연수,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K가 3일 때 하고 4일 때 원소 개수를 구하라. 자, K가 3인 경우 먼저 생각해 볼게요. A3. 집합 A3는 A분의 B를 원소로 합니다. 자, 로그 A분의 B가 2분의 3이 나와요. 이 말은
A에다가 2분의 3승을 하면 이제 B랑 똑같아지죠. 그리고 A, B는 다 자연수입니다. 음. 자, 그러면 A의 요건이 뭐일지를 생각해 보죠. 자, A는 제곱수여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B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자, A는 자연수이면서 B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곱수 1은 안 되죠. 2 이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1보다 큰 제곱수 1의 제곱, 2의 제곱 하면은 A는 4. 그러니까 A가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100의 제곱까지 한번 가볼게요. 10의 제곱까지. 그럼 딱 여기까지는 되죠? 100 이하여야 되니까. 자, 그럼 A가 2의 제곱일 때 B는 어떻게 되나요? 2의 3승이니까 8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동순입니다. 얘가 3의 제곱일 때 3의 3승이 되죠.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는 10의 3승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좀 더 일찍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좀 독특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나열을 해보면 이 문제 안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약간 여기는 B는 그 얘 때문에 세제곱수가 되죠. 세제곱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거 누구 있을까요? 4의 3승 하면은 16, 64. 5의 3승 하면 125. 4의 3승까지 된다. 4의 3승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켜줄 때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A가 2 이상 100이야. B가 2 이상 100이야. 그래서 이렇게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A분의 B가 원소인데,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2, 3,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개. 자, 이번에 4일 때 한번 해볼게요. K가 4일 때.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2라는 거고요. A의 제곱이 B인 이런 관계를 뜹니다. 자, 이번에 또 해볼까요? 그 A가 여기서는 이제 그 지수의 분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곱수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부터 쭉쭉쭉쭉 갑니다. 계속 돼요. 근데 어디까지만 될까요? 10까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B가 10에서 딱 100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면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2의 제곱이 뭐고 이렇게. 그러니까 2부터 10까지의 개수겠죠. 다 해보고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9개가 나오게 되죠. 음. 양수 구간에서 A제곱하고 이꼴 B는 1대1 함수죠. 양수 구간.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A의 개수만 잘 세주시면 A, B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자, 집합의 표현 방식 때문에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막대기의 왼쪽은 누구를 원소로 할 건지 그 원소의 프라모델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오른쪽은 그 프라모델의 자세한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A분의 B를 원소로 할 건데 AB는 이런 관계식 만족시키는 애. 그러니까 K가 3일 때죠. 여기 2분의 3일 때. 다시 말해서 로그 표현과 지수 표현은 정확하게 이제 똑같은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A의 2분의 3승은 B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A, B가 조건이 있죠. 2 이상 100이어야 한다라는 조건. 자, 그래서 이 관계식 때문에 B가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A가 분모를 없애는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 깊게 안 하고 2의 제곱, 3의 제곱, 10의 제곱까지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번씩 점검만 한 겁니다. A가 2 이상 10 이하인가? 오케이. A가 2 이상 10 이하야. 100 이하야. 근데 B를 보니까 B는 3승, 3승 이렇게 나와서 100 이하가 되려면 4의 3승까지만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끊기게 된 겁니다. 2, 3, 4니까 3 개겠죠? K가 4일 때 A 제곱은 B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의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 A 2부터 그 100 까지 현황을 대입하게 되면 B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좀 조명할 사실이 그거예요. 숫자의 변역이라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변역이 주어져 있어요, 지켜야 되는 변역. 근데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식에 의한 번역까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 이런 상황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A가 1 하고 4 사이에요. B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하고 5 사이에요. 그러면은 A의 범위를 생각할 때 요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얘도 보셔야 돼요. 어? 왜요? A, B의 관계식이란 채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요 녀석에 의해서 A의 변형이 지켜야 될 게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계식이 있는 다른 문자의 번역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도 B 자체는 2부터 100 사이면 마냥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A가 2부터 100까지 마냥 되는 줄 알았지만 둘 사이의 관계식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는 A의 추가적인 변형을 놓치지 말라가 포인트. A는 2부터 100까지 난 잘 지켜줬어. 근데 틀렸대. 왜 틀렸어? 관계식이 있는데 그 관계식으로 연결된 B의 변형에 의한 A의 변형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관계식으로 연결된 변수는 추가적인 변형을 만듭니다. 네, 그게 한줄 포인트예요. 네, 또 다른 문제, 한두 문제 정도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1이 하는 양수의 비에 대해서 A, B 값을 구하는. 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갖고 이제 A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해갖고, 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강박적으로 어떤 개념을 저격해요, 무조건. 절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상한 아이디어가 메인이 되는 게 없어요. 다 무슨 특정 개념을 저격합니다. 이렇게 관계식 하나, 이렇게 관계식 하나 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밑과 진수가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역수관계입니다. 즉 3a분의 2 역수를 취하게 되면 24분의 b랑 똑같죠. 그럼 a, b의 관계식이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리네. 24 곱하기 3분의 2가 a, b죠. 답이 16. 네. 어떻게 푸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밑변환 공식 적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할 생각을 했을까? 막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바로 했죠. 나 이거 막 풀었던 흔적이 기억이 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내가 기피하고 이렇게 갔던 이유는 얘는 깔끔한 상수고 얘는 A, B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가공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뭔가 깔끔한 식이 나올 것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네, 그랬죠. 하여튼간 이거는 밑변환 공식을 정확하게 저격한 문제입니다.